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창업입니다. 드디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가지 김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장김치를 만들 때는 다른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양념만 만들자,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김치를 담을 건가는 언제 생각하느냐? 양념 다 만들어 놓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보시죠.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김치용 고춧가루 1kg, 소주 1병, 액젓 400g. 이 액젓이 이 다용도 김치 양념의 핵심입니다. 이 액젓은 제가 미리 희석을 시켜 놓은 겁니다. 갈치 액젓이 200g 들어갔고요. 멸치 액젓 100g, 까나리 액젓 100g, 이렇게 해서 합계 400g입니다. 500ml 사이다 2병, 무 500g, 양파 500g, 생강 100g. 이 세 가지 야채는 사이다를 이용해서 곱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1kg, 찹쌀가루 200g. 찹쌀가루 200g은 물 2kg에 풀어서 찹쌀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300g, MSG 80g, 과리평 슈가 10g, 다시다 10g. 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다용도 김치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들기 전에 찹쌀풀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용기 안에 물 2kg을 담아놨습니다. 여기에 찹쌀가루 200g을 풀어서 찹쌀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찹쌀가루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찹쌀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켠 다음엔 거품기를 활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찹쌀풀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켜고 찹쌀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까지 보글보글 하면 찹쌀풀은 다 익은 겁니다. 이제 불을 끄고 찬물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채 기억나시죠? 무 500g, 양파 500g, 생강 100g은 사이다 2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찹쌀풀을 만든 것은 찬물에 바로 식혀서 지금 다 식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념은 냉장실에서 하루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통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념은 오늘 하루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치 양념은 다용도 김치 양념입니다. 이 양념 하나로 겉절이,
배추김치, 깍두기, 석박지,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모든 김치를 이 양념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양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내일 여러분들한테 어떤 김치를 알려드릴지 생각을 좀 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김치 3가지만 뽑아서 내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참고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치 양념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과립형 슈가 10g을 계량을 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전자저울은 집 근처에 있는 천연마트에서 파는 1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터가 됩니다. 문제는 5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을 갖고 계시거나 10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 그분들도 이걸 예로 들자면 지금 이 양념을 설렁탕집이나 칼국수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만큼씩 안 만들어요. 보통 이 양의 10배를 만듭니다.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그분들도 대용량을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딱 요만큼 만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립형 슈가는 적은 양으로도 맛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만큼 만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로 10g을 계량을 해서 양념에 넣었는데 그걸 10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에 올려놓으면 똑같이 10g이 나옵니다. 문제는 10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로 과립형 슈가를 10g을 계량을 해서 1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에 올리면 6g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니면 15g이 나옵니다. 그러면 맛이 완전히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저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만큼 만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10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은 5g까지는 반응을 없다가 6g이 되면 10g으로 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g까지 10g으로 찍혀 있다가 16g이 되면 20g으로 찍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요리는 1g씩 카운터되는 전자저울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5g씩 카운터되거나 10g씩 카운터되는 저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적은 양을 만들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자저울 사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양념을 끝내놓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김치를 알려드릴지 3가지를 고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파김치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야채들은 제가 미리 손질을 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는 10kg, 무도 10kg, 쪽파는 1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부터 어떻게 썰어서 소금에 절이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썰어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김장봉투 2장이 있어야 됩니다. 2장을 겹쳐놨습니다. 물이 셀 수 있어서. 그리고 무를 절일 소금과 과립슈가. 굵은 소금은 100g, 과립슈가는 5g을 계량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를 썰어서 김장봉투에 넣고 소금과 과립슈가를 넣은 다음에 절일 겁니다. 얼마를 절이느냐? 40분을 절이는데 20분을 절인 후에 한번 뒤집고 20분 후에 꺼내서 씻은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 어제 만들었던 양념으로 버무리면 깍두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썰으시면 됩니다. 내가 작게 썰어서 깍두기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하고 크게 썰어서 만들겠다 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게 깍두기를 만들어 드실 분이 썰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크게
만들어서 깍두기를 만드실 분들이 썰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자르고 그냥 큼직하게 썰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자, 작은 거는 3등분을 해주시고 이렇게 썰으시면 딱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됩니다. 무 써는 것은 개인 취향에 맞게 썰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크게 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다 썰었습니다. 이제 계량해 놨던 굵은 소금 100g, 과일 슈가 5g을 넣어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40분간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를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을 더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절인 지 40분이 다 됐습니다. 무를 꺼내서 씻은 다음에 물에서 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물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 양념을 이용해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추를 한번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기김치를 담을 게 아니고 겉절이식 김치를 담을 겁니다. 덜어서 먹기 편하게요. 그리고 겉절이식이나 포기김치나 절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김장봉투 2장 있어야 되고요. 소금은 1kg인데 500g씩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물 10kg, 그리고 배추 10kg. 소금을 왜 500g씩 나눠놨냐면 500g은 배추를 썰어서 김장봉투에 넣을 때 중간중간 뿌려줄 거고요. 500g은 물 10kg하고 합쳐서 소금물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절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소금물을 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배추를 절인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추는 무조건 1시간은 절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집을 겁니다. 그때 샘플로 배추를 꺼내서 물에 씻은 다음에 드셔보세요. 그래서 짠기가 살짝 있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더 절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추가 절여지는 것은 온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빨리 절여지고 낮은 온도에서는 늦게 절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실내에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꺼내서 한번 먹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를 샘플로 꺼내서 물에 씻어서 먹어봤더니 양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절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고 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물기가 다 빠졌습니다. 양념을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김치에는
부추하고 양파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추를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는 한 단 기준으로 해서 액젓을 200g 계량하시면 됩니다. 액젓 200g을 넣어서 쪽파를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분 절일 겁니다. 20분 절인 후에 뒤집고 20분 있다 건져내서 어제 만들었던 김치 양념으로 버무려서 쪽파 김치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파를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 절인 지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도록 할게요. 파가 다 절여졌습니다. 이제 양념을 이용해서 무칠 건데 이쪽 파는 한번 물에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양념에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짭니다. 왜냐하면 다용도 양념이 여러가지 김치를 만들게끔 만들다 보니까 쪽파 같은 경우는 씻어야지 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쪽파를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파 물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 파 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때 꼭 하는 음식 있죠? 네, 수육입니다. 수육을 집에서 아주 간단한 재료들 가지고 쉽게 맛있게 삶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보시죠. 수육을 삶는 재료들입니다. 앞에는 육장을 끓이는 재료고요. 고기는 전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파는 2뿌리 정도 넣겠고요. 된장은 100g, 생강파는 50g, 월계수잎은 큰 걸로 5장, 그리고 굵은 소금 10g, MSG 10g, 물은 8kg입니다. 8kg의 물에 육장 재료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을 더 끓이시고 그때 고기를 넣고 수육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는 제가 물을 미리 8kg를 채워놨습니다. 이제 육장 재료를 넣고 불을 켜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장이 끓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조금 육장에 퍼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넣고 수육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고 다시 육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최대한 약하게, 대신 끓어야 됩니다. 끓는 것이 최대한 약하게 끓게끔 조절을 하시고 40분을 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시고 20분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수육은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적당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다 됐습니다. 불을 끄고 20분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고기를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치를 3종류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수육도를 배웠습니다. 김장김치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치 양념도 중요하지만 절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같이 배추 같은 경우는 1시간은 무조건 절이셔야 돼요. 그리고 뒤집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빨리 절여지고 늦게 절여지니까 1시간은 무조건 절이시되 그 다음에 계속 절일 건지 여기서 멈추고 씻을 건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가지고 김치를 담으시면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거하고 수육 삶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